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힘이 떨어진다든지 전날 잠을 잘 자는 대로 항상 피로하고 다리가 팅팅 붓는 증상, 이거 근감소증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사 닥터입니다. 근감소증, 흔히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노인성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젊은 세대들, 특히 30, 40대가 더 주목해야 되는 병인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근감소증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젊었을 때 미리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육량은 20대 후반까지 점점 늘어나다가요, 그 이후에는 근육량과 근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누구나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계시면요,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이빨이 좋지 않다, 난 소화가 잘 안돼. 나이가 듦에 따라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요, 치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들만 찾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탄수화물 위주인 우리의 식탁에서는 늘 단백질이 부족한데,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까지. 근육 성장에 관여하는 각종 호르몬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이 변화를 하고요, 근육 세포들을 새롭게 만들고, 이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이 재생을 도와주는 세포와 신경들, 이 노화의 과정으로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까지 겹치게 된다면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이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근감소증이란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감소증, 단순 노인성 변화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그 위험성 너무 큰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요, 근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 제대로 걷기 힘들거나 넘어지거나 낙상사고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노인에서 한번 뼈가 부러져서 거동 자체가 불편해지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근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뼈 건강에 있어서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뼈를 자극해 이 골밀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근육들이 성장하도록 자극하고, 그래서 성장된 근육들은 이 뼈가 더 단단해지게 자극시키는 겁니다. 근육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 근육세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 루틴으로 에너지를 소비시켜주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즉 기초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남은 칼로리는 체지방을 증가시켜 비만과 당뇨를 불러옵니다. 근육은 우리 몸 곳곳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근육 세포가 줄어들면 움직임 자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로 더 많은 힘이 들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피로가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점점 살만 찌게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몸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두 개의 다리, 이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순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동맥과 달리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중력의 영향으로 다시 올라오긴 힘들죠. 그래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서 옆에 있는 정맥들을 압박해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가도록 펌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체의 근육이 부실해지면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서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저항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이 중년 이후가 되면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은 잘 안 하시고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력 운동, 즉 저항성 운동을 하셔야지 근력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헬스클럽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그리고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서 운동 강도를 예전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나 들 수 있는 중량을 100%로 잡고요. 60에서 70%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면요, 30분 정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도, 또는 한 번에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 운동을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심박동수 측정이 가능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최대 심박동수를 고려해서 운동 강도를 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노령자,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맥박수를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해도 맥박수는 그에 비례해서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운동 중에 느끼는 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대 무리하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운동 능력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나의 운동에만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요, 이 반복된 관절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이나 근육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근감소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되는 목적 중 하나, 바로 넘어지거나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인데요. 따라서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코어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 플랭크, 팔과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동작,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유지한 채 60초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근감소가 심해져서 코어 근육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10초도 버티기가 힘들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플랭크 동작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다는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좋고요. 유산소 운동인 걷기, 또 산책을 하실 때로 어슬렁어슬렁 힘 빼고 걷지 마시고요. 이 복부에 힘을 팍 주시고 상체를 곧바로 세운 채 걸으신다면 코어 근육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나의 모습, 이걸 노화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내 몸에 내 옷을 맞춰가듯이 나의 행동, 나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